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암 치료에 진심인 분이시죠? 신은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암은 왜 생길까요? 암을 키우는 배경에는 만성 염증 환경이 있고 그 만성 염증 환경을 만드는 주범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체내 독소들인데요. 이 체내 독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최근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자, 몸 안에서 장기간 미세한 상태로 지속되는 염증이다 보니까 증상으로 느끼는 것은 경미할 수 있지만 내부 장기나 세포 단위에 일으키는 그 끊임없는 자극과 손상의 결과는 결코 경미하지가 않죠. 특히 암세포는 이런 만성염증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종양 미세 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신 적도 있으시죠? 저와 이 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돌연변이 세포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면역계통의 감시로 이를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감시를 벗어나서 암세포들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건강한 대사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이 소멸되고 말죠. 암세포를 씨앗에 비유한다면 마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환경,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서 죽고 마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암이 쉽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만성염증 환경일 거고요. 따라서 이미 진단을 받은 암 환자분들의 경우라면 이런 만성염증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 환경의 주된 원인인 체내 독소, 자, 이걸 잘 제거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체내 독소는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인성 독소, 엔도톡신이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서 대사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성산소, 또 과잉 지방산, 노폐 단백질 등이 있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독소들이 해독되지 못해서 만성 염증 상태로 이완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외인성 독소, 엑소톡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거나 흡수하는 독성 물질들을 말합니다. 농약이나 중금속, 납이나 수은, 카드뮴 등 이런 중금속들, 그리고 가공식품 속에 있는 인공 첨가물, 또 미세먼지 등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장내 독소인데요.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독소들을 말합니다. 장내 독소가 장벽의 약한 틈으로 빠져나가서 혈류를 따라 전신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게 되어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진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발하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신적인 독소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흔한 심리적인 불안, 또 수면 부족, 만성 피로 등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독소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건데요. 자, 더구나 암 환자분들의 경우라면 암세포 자체가 만들어내는 독소뿐만 아니라 항암, 방사선과 같은 치료 자체가 또 체내 독소의 양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다면 그 양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원장님이 독소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체내 독소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쓸어내야 할 체내 독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일 겁니다. 저희 CS 한방병원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독소와 관련된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30개의 항목 중에서 10개 이상의 경우가 해당이 되면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독소의 양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체내 독소의 축적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바일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모바일 검사는 저도 오래전부터 많이 활용해온 검사인데요.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와 더불어서 체내 에너지 대사 상태 그리고 면역 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역시 모바일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수은이나 낙과 같은 유해한 중금속의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체내 독소의 양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염증에 대한 민감한 지표가 되는 HSCRP, 그리고 심혈관 위염, 산화 스트레스, 메틸화 장애 등과 관련이 돼서 만성 염증의 평가에 유용한 호모시스테인, 그리고 활성산소 및 산화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DROMS, 그리고 항산화 능력을 평가하는 BAP가 있고, 여기에 IL6, 인터로킨 6라고 하는 것은 만성 염증이나 면역 반응 관련 사이토카인의 지표가 됩니다. 그동안은 독소량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셨던 분들, 모바일 검사, 혈액 검사 등 독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미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의 경우 암의 발생과 진행, 악화의 주요 원인인 만성염증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체내 독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내 독소 축적으로 인한 만성 염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음식독이 있죠. 요거는 지연형 음식 알러지 검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설명해 주신 신현태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